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강조드리는 산업이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업종을 빼놓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 산업에 대한 가장 큰 버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빼놓고 말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혁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끝판왕은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 멀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여러 기업들, 특히나 이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도 몇 기업 소개를 해드렸죠. 분석을 해드렸고,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사실상 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 몇몇 기업을 통째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기업들 위주로, 핵심 기업들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율주행만큼은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이 IT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한들, 혹은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분이라 한들 이 자율주행만큼은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분석은 해놓으셔야지만 이 자율주행 시장에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산업과 그리고 잠재력을 다른 분야로서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있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자율주행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테슬라와 구글, 뭐 엔비디아, 아니면 인텔 이런 IT 기업들 외에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거의 탑티어급으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 정도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뛰어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에피브의 AI를 통해서 이 라이더 기반의 자율주행을 꽤나 성공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금의 추세가 숫자로 찍힐 수 있는 기업들 혹은 숫자로 찍히지는 않더라도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위주로 오르는데 이 현대차로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것인데 사실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반도체로서는 유명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 NXP, 이 NXP 세미컨덕터가 저는 가장 유명한 자율주행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필승 멤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고 투자를 공개적으로 했고 현재 한 45%가량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꽤나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아질 산업, 그 중에서도 핵심 기업을 저가에 사고 또한 그것을 오래도록 끌고 가는 것이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필승 멤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떠한 기업을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웬만해서 잘 매도를 안 합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 매도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또한 계좌를 전부 다 이제 조그마한 기쁜 더하기 분들에게는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수익률이 얼마나 나고 있고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NXP 세미컨덕터이고 대략 45%가량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아직은 자율주행 반도체에서는 그다지 경쟁력이 좀 보이고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이 자율주행에서도 가장 강조드리는 이런 업종이 딱 두 개가 있죠. 바로 자율주행 반도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무조건 들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에서는 테슬라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미 200%가량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율주행 반도체 쪽에서는 NXP를 이제 멤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대략 45%가량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차량용 자율주행 반도체에 뛰어들었죠. 이미 뛰어들었다고 발표를 했고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미 2년 뒤에, 뭐 1년 반 뒤죠. 1년 반 뒤에 지금은 20조가 채 안 돼요. 지금은 이제 10조 원 내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산해 본 결과는 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년 반 뒤에는 70조 원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그냥 어마무시한 경쟁력, 그리고 산업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로서도 당연히 뭐 인피니온이라던가 혹은 NXP 등과 같이 강력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막 콘덴서 혹은 삼성 전기로 이제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두 기업이 있죠. 사막 콘덴서와 삼성 전기로 대두되는 MLCC에 대한 그런 전장 부품도 꽤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승 멤버들에게는 다 말씀을 드렸죠. 이미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꽤나 수익 중입니다. 꽤나 수익 중이지만 조금 더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ML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한 소재입니다. 소재. 그러니까 주요 제품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야지만 혹은 실제로 잘 되어야지만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삼성전기라던가 아니면 일본의 무라타 아니면 한국의 사막공사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폭발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갈수록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율이 10배, 대략 5배에서 10배가량 증가한다는 걸 봤을 때에는 그리고 이 시장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들 수 있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제 지인분이라던가 혹은 이 아이토 쪽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은 네이버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라던가 혹은 AI 자율주행 쪽에서 이미 대두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성남에서는 자율주행이 성공했어요. 성남에서 자율주행 성공했고 이 더 나아가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테슬라가 워낙에 압도적인 강자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구글의 웨이모라던가 인텔의 모비라이 등 압도적인 강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조금은 중소형주들 혹은 숨겨진 기업들을 보자면 이 해성 DS라는 기업이 있죠. 이것도 역시 필승 멤버들에게는 공개를 하고 저는 공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전에도 영상도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이 탑3 안에 드는 그런 자율주행용,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의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 서버형 반도체에서도 이 리드 프레임에 대한 수요 혹은 그러니까 이 서버형 반도체에서도 이 자율주행과는 또 다른 그런 리드 프레임에 속하고 있는데 이 서버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혹은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결국 이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좌를 켜내라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이미 필승 멤버들에게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30% 이상의 이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계좌를 많이 보진 않아요. 그냥 한번 매수를 해두면은 길게 끌고 가고 그 산업에 대한 혹은 핵심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 꾸준히 조금씩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지분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분을 늘려가면서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좌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했는데 30% 이상의 이제 상승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막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30% 정도, 약 30% 정도 이제 상승률을 보이고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 레드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반도체 1등 기업과 2등 기업이죠. 이 NXP와 인피니온 반도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저번에 이제 꽤나 오래전에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국내 독점의 이제 비디오 IP 업체이고 자율주행에서 만약 카메라가 쓰인다면 이 기술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당연히 멤버들에게는 밝히면서 투자를 했죠. 대략 50%가량 수익 중입니다. 50%가량. 꽤나 시간이 꽤나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다들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마 참고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기업이죠. 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영상을 찍어드렸고 정말 오래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기업입니다. 결국 이렇게 꽤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최근에는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기간 조정이라고 해봤자 전혀 아프지 않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를 필두로 시작을 했고 가면 갈수록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으로, 자율주행 소프트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해드렸고, 이제 하나 둘씩 보시다 보면 이 자율주행에 대한 큰 흐름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굳이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어떤 업종에 어떤 핵심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나 좀 유의미한 분석을 혹은 유의미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테슬라 관련된 영상들을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글과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인텔 모비라이가 있죠. 구글 같은 경우도 꽤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이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인텔의 모비라이와 혹은 테슬라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만약에 확신을 하게 되고 이 기업은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싶어질 때에 이 변곡점 주변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해성 DS, 칩셋미디어까지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보아야 되는데, 결국 소프트웨어에서는 보통의 해외 기업들, 테슬라를 말씀드렸고 인텔의 모비라이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라던가 혹은 이제 해성 DS, 칩셋 미디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NXP, 결국 차량용 반도체 1등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1등이고, 특히 MCU, 이 MCU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브 반도체가 좀 유명한데, 이 무선 통신에서는 혹은 통신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반도체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하나의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도 인피니온과 독일의 인피니온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서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고, NXP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50%가량 이제 수익 중이지만 결국 아직도 꾸준히 가지고 가고 있고,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제가 놓쳤어요. 인피니온도 같이 살려고 했는데 먼저 NXP를 먼저 제 포트에 넣고 그리고 인피니온을 이제 사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죠. 놓친 건 놓친 거니까 할 수 없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결국 차량용 반도체와 특히 핵심 반도체입니다. 특히 인피니온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의 협력사죠. 엔비디아 협력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AI 플랫폼에도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XP와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가장 좋게 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기업으로 르네사스, 이제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제가 제대로 분석하진 않았지만 대략 한 10년 전? 10년에서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에서 1등이었습니다. 1등. 근데 지금은 이제 3위권 밖으로 이제 밀리고 있죠. 그만큼 일본에 대한 그 혁신성이 독일이라던가 혹은 미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위가 아니라 10위 밖으로 이미 밀렸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지켜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에서도 꽤나 말씀드릴 기업들이 꽤나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통신 쪽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에 말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는 물론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결국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통신 쪽에서도 하나 말씀드렸네요.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이 V2X 이 통신 쪽에서도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추가로 라닉스까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자율주행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깊게 분석을 하시면서 또한 제 영상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참고하시면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자율주행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몇몇 핵심 기업들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기업씩 조금 더 깊게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